사람들이 많이 이제 그걸 궁금해하잖아요. 이렇게 8경기를 하게 되면은 네. 승점 몇 점이면은 이제 16강으로 직행할 수 있는 거며, 그렇죠. 1위부터 8위 안에 들 수 있는 거며, 그리고 또 이제 승점 몇 점이면은 9위부터 24위 안에 들어서 플레이오프를 치르게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이제 관심들도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다양한 이제 계산들, 뭐 슈퍼컴퓨터를 통한 이런 계산들을 통해서 내린 결과 승점 15점이면 그래도 16강 직행을 조금만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다. 이거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는 있어요. 그럼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 2점은 될 수 있지만은 그래도 15점이면은 16강 직행을 조금은 보장할 수 있다. 여기 있는 8팀 중에서 5경기를 이길 만한 팀들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일단 자, 이제 유로파리그 대진 추첨이 끝이 났습니다. 예. 그래서 1포트부터 4포트까지 어떤 팀이 주목할 만한지 한번 쭉 살펴보고 그 이후에 토트넘, 맨유, 아약스, 미트일란 순으로 이 팀들에 대해서 상대 팀들이 어떤 팀들을 만나는지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1포트부터 4포트까지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네, 1포트. 예, 이게 1포트인데요. 네. 예, 1포트 보면은 뭐 일단 눈에 띄는 조가 저는 개인적으로 레인저스가 진짜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레인저스는 완전히 죽음이죠. 토트넘, 맨유, 리옹, 올림피아코스, 위니옹 여기까지만 니스도 있네요. 예. 와우. 말메하고 뭐 슈테아오와는 그나마 해볼 수 있는 팀들이긴 하지만은 네. 그리고 하필 원정이 또 안 좋죠. 올림피아코스는 사실 레인저스가 해볼 만한 팀인데 원정이라는 거. 그렇네요. 예, 그리스 원정도 굉장히 힘든 원정이다 보니까. 네. 그리고 말메는 사실 레인저스가 무조건 잡아야 되는 팀이거든요. 올라가려면은. 그렇죠. 근데 말메도 원정이에요. 예. 이거 진짜 힘들겠다. 그 4번 포트 하필이면 니스가 걸린 게 굉장히 안 좋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4번 포트 중에 이제 강팀이 몇 팀 있는데 그 중에 한 팀이 니스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팀이 또 레인저스 쪽에 걸려서 저는 딱 보자마자 레인저스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부버지님은 좀 어떠세요? 저는 그리고 이제 로마 나름 재밌겠다라는 생각은 들긴 해요. 예, 그러니까 로마 같은 경우는 프랑크푸르트 홈, 네. 이제 토트넘 원정, 그리고 브라가 홈, 알크마르 원정, 그리고 디나모 키예프 홈, 위니옹 생질로아 원정, 그리고 빌바오 홈. 예, 그 엘프스버리 원정인데 엘프스버리 원정 제외하고는 다 그래도 나름 흥미진진한 대진이 나오지 않았나. 네. 물론 뭐 그러니까 로마가 강팀이니까 예. 이 정도는 뚫고 올라가야 되지 않나 싶긴 하지만은 네. 예, 재밌는 대진들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반면에 이제 가장 재미없을 만한 대진. 맨유. 예. 맨유 팬들 입장에서는 이 대진이 만족스러울 수 있어요. 그렇죠. 쉬운 대진이에요, 비교적. 그렇죠. 그리고 리그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고. 그렇죠. 예. 일단 1포트에서 레인저스랑 포르투를 만났는데 예. 물론 포르투가 챔스에도 나가고 하는 강팀이라고는 하지만 1포트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팀이거든요. 만났을 그렇죠. 때. 예. 레인저스랑 포르투를 만난 게 괜찮은 것 같아요. 맨유 입장에서는. 이번 포트에서도 물론 그 페네르바체 원정은 까다롭긴 하지만은 파욱하고 홈 걸린 것도 이번 포트에서는 정말 잘 잡은 거에 가까워요.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3번 포트 보데글림트하고의 홈, 그리고 빅토리아 풀젠 원정, 그리고 또 이제 4번 포트 스벤테 홈. 그 스벤테 잡은 거는 조금 안 좋지만 그래도 홈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슈테아와 원정이니까 네. 맨유는 그렇게 끌리는 경기가 없다. 그래서 중립팬 입장에서 맨유 그쵸. 팬들은 기뻐라. 약간 네. 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축구팬 입장에서 재밌는 경기가 별로 없어서. 그리고 토트넘은 이따 더 살펴보겠지만 토트넘 대진도 무난하게 짜여졌습니다. 네, 토트넘 대진은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이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자, 그럼 2포트 한번 살펴볼게요. 자, 2포트에서 눈에 띄는 대진은 어디가 있을까요, 부버지님? 이 포트에서는 2포트는 눈에 그러니까요. 띄는 데는 없긴 하네요. 예. 그냥 비슷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이 포트는 그냥 무난하다? 네. 예, 딱히 어디 그렇게 눈에 띄는 팀들은 없는 것 같네요. 네. 예. 2포트 그럼 넘어갈까요? 그나마 그래도 알크마르가 조금은 까다롭다라고 할 수 있죠. 로마와 토트넘을 만나게 되네요. 그리고 이제 페네르바체랑 페렌크바로시, 그러니까 뭐 페렌크바로시 만난 거는 괜찮다라고 하지만은 또 이제
갈라타사라이 그 루도고레츠. 근데 사실 여기도 빌바오 만난 게 조금 그렇지. 네. 페네르바체랑 갈라타사라이가 홈이어서.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 포트는 딱히 뭐 크게 눈에 네. 띄는 데는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정말 고르게 됐네요. 예. 이번 포트 정말 고르게 됐고요. 3번 포트 한번 가볼게요. 3번 포트. 여기 일단 미트윌란이 있어요. 미트윌란도 이따가 더 자세히 다뤄보겠는데 미트윌란 대진은 쉽지 않습니다. 예, 미투일라는 좀 어려운 대진이 잡혔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예. 뭐 호펜하임도 만나고 위니용도 만나고 페네르바체도 만나고 하기 때문에 또 쉽지 않은 대진이고 그럼 눈에 띄는 대진이 또 어디가 있을까요, 여기는? 여기 같은 경우는 딱 그냥 일단 눈에 띄는 거는 풀젠이요. 풀젠. 예. 네. 맨유, 프랑크푸르트, 소시에다드 그리고 빌바오. 풀젠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네 팀 정도는 뭐 괜찮은 편이지만은 그래도 어쨌건 강팀들이 4개가 딱 잡혔다는 거는 예. 나머지 4경기에서 무조건 4승 거두지 않으면은 조금 힘들어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죠. 풀젠. 네. 그럴 것 같아요. 포트 3에서는 풀젠이 좀 눈에 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4포트 한번 보겠습니다. 야, 4포트. 일단 4포트는 아틀레틱 클럽 빌바오가 어떤 팀들을 만날지 많은 팬분들이 궁금해 하셨어요. 워낙 4포트에 꽤 강팀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빌바오가 4포트에 있는 게 문제죠. 그쵸. 예. 근데 심지어 대진이 아틀레틱 클럽 입장에서 약간 꿀대진이 짜여진 것 같아요. 근데 완전 꿀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게 네. 뭐냐, 페네르바체 베시타스를 원정을 가야 돼요. 원정끼리 좀 힘들 수 있겠네요. 그게 그러니까 상대팀 면면 자체는 나름 괜찮게 된 거거든요. 네. 일단 뭐 슬라비아 프라하 같은 경우는 1번 포트에서 가장 약팀이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가 상대팀은 괜찮게 만났는데 하필 원정이 이스탄불 원정 2개 있다. 이스탄불 원정 2개는 좀 힘든데. 근데 나머지 경기들에서 이기면 돼요, 빌바오. 그렇죠. 예, 그래서 빌바오는 저는 뭐 그냥 그 2개 제외하고 나머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이 정도 한번 살펴볼까요? 1, 2, 3, 4포트? 예. 네, 그러면 이제 한 팀씩 좀 더 깊이 있게 볼 텐데 일단 먼저 토트넘 살펴보겠습니다. 토트넘이 만날 팀은 일단 AS 로마랑 홈에서 경기를 치르고요. 레인저스 원정을 떠납니다. 그리고 알크마르랑 홈에서 경기를 치르고 페렌츠바롯이 원정을 떠나고요. 카라박 홈에서 경기를 치르고 갈라타사라이 원정을 떠납니다. 엘프스보리와 홈에서 경기를 치르고 호펜하임 원정을 떠났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부버지님? 뭐 대진 자체가 아주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물론 그가 4번 포트에서 호펜하임 원정 걸린 거랑 3번 포트에서 갈라타사라이 원정 걸린 이 2개가 조금은 안 좋긴 하지만은 그렇죠. 예, 1번 포트에서 레인저스 걸린 거는 그래도 뭐 나름 괜찮은 그 대진이 잡힌 거라고 보이긴 하거든요. 네. 결국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이 이제 그걸 궁금해하잖아요. 이렇게 8경기를 하게 되면은 네. 승점 몇 점이면은 이제 16강으로 직행할 수 있는 거며, 그렇죠. 그러니까 1위부터 8위 안에 들 수 있는 거며, 그리고 또 이제 승점 몇 점이면은 9위부터 24위 안에 들어서 플레이오프를 치르게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이제 관심들도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러니까 뭐 다양한 이제 계산들, 뭐 슈퍼컴퓨터를 통한 이런 계산들을 통해서 내린 결과 승점 15점이면 그래도 16강 직행을 조금은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다. 이거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는 있어요. 그럼요, 이제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 2점은 될 수 있지만은 그래도 15점이면은 16강 직행을 조금은 보장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9위부터 24위까지는 승점 9점 정도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보도들도 나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토트넘이 일단 16강을 직행하기 위해서는 승점 15점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승점 15점이 간단하게 말하면 5경기를 이기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있는 8팀 중에서 5경기를 이길 만한 팀들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부버지님? 일단 그러니까 여기서 레인저스 원정 이겨야 되고요. 네. 그리고 페렌크바롯이 원정 이겨야 되고요. 네. 카라박하고의 홈 경기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는 일단 카라박 홈, 엘프스보리 홈. 네. 이 2개는 무조건 이겨야 돼요. 무조건 이겨야 되죠. 이 2개는 여기서 발목 잡히면은 망해요. 이게 사실 토트넘 홈에서 펼쳐지는 그래도 비교적 약팀들과의 경기이기 때문에 이 2경기는 잡아야 되고요. 네. 레인저스 홈. 그리고 그럼 이제 3경기. 그리고 아까 얘기한 페렌크바롯이 원정까지. 이제 4경기입니다. 한 경기는 어떤 걸 잡아야 될까요? 알크마르 홈이나
뭐 홈이니까요. 알크마르를 토트넘 홈에서 만나면 네. 그래도 승산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호펜하임, 갈라타사라이 원정도 힘들지만은 예, 그 토트넘하고의 홈 경기, 로마하고의 홈 경기도 쉽진 않지만은 네. 예, 토트넘이 더 높은데 올라가기 위해서는 넘어야 될 산들이긴 하죠. 예. 근데 토트넘의 대진을 딱 봤을 때 무난하다라는 평을 내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원정길이 힘들단 말이에요. 예. 그 중에서도 호펜하임은 굉장히 강팀이잖아요. 사포트에 있는 팀들 중에서도 호펜하임 원정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부거진님? 그래도 저는 토트넘이 전력은 한 수 위라고 생각을 해요. 호펜하임보다는. 네. 호펜하임도 뭐 만만한 팀은 아니죠. 그리고 개막전에도 크라마리치 해트트리그 3대2로 승리하면서 시작을 하긴 했는데 네. 그래도 사실 토트넘이 호펜하임 정도는 잡아줘야지 우승에 도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갈라타사라이 원정 힘들다라고 계속 얘기를 드렸는데 그 힘든 이유가 뭐 원정길이 멀어서 이런 거라기보다는 갈라타사라이 홈이 선수들이 정말 가고 싶어하지 않는 그 분위기죠. 그렇죠. 굉장히 이제 관중들의 엄청난 응원 열기도 대단하고 그리고 이렇게 막 소리를 내잖아요. 그 귀에 거슬리는 소리. 네. 네, 막 이게 삐 이스탄불이 이렇게. 다 그래요. 아. 페네르바체도 그렇고, 네. 예, 베시타스도 그렇고, 그쵸. 예. 그래서 실제로 그 갈라타사라이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를 보면 팬들이 앉아있질 않고요. 막 무서워요. 분위기가 좀 무서워요. 근데 그 원정길을 토트넘이 이제 떠나게 됐다라는 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팀 한번 만나볼까요? 다음 팀 맨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맨유의 대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노잼 대진. 예. 노잼 대진. 여기서는 맨유 입장에서는 가장 까다로운 거 페네르바체 원정. 페네르바체 원정. 예. 그거 말고는 뭐 없는 거죠? 포르투 원정. 포르투 원정. 그 정도. 나머지는 뭐 홈이건 원정이건 뭐 비교적 진짜 쉬워요. 너무 쉬워요. 맨유 팬분들 지금 아마 웃고 계실 것 같은데. 예, 맨유는 아마 한 승점 15점 일찍 조금 쌓고 나서 선수들 좀 로테이션 돌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유로파 대진이 정말 중요한 게 유로파도 경기가 더 많아지기도 했고 이제 맨유나 토트넘은 여러 대회를 병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좋은 대진이 짜여지면 어느 정도 로테를 돌릴 수 있으니까 훨씬 이득입니다. 그렇죠. 예. 네, 맨유 요정들 한번 살펴보고 다음은 아약스. 사실 아약스를 저희가 주목해서 보는 이유는 황인범 선수가 지금 아약스랑 이적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황인범 선수가 갈 수도 있는 팀이라서 살펴보는 겁니다. 아약스 한번 살펴보면 아약스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왜냐면 1포트에서 라치오랑 슬라비아 프라하를 만나게 됐는데 슬라비아 프라하 원정길이긴 해도 1포트에서는 괜찮은 상대이기 그렇죠.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슬라비아 프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멀지도 않죠. 네덜란드에서. 그렇죠. 독일하고는 붙어 있고 체코가.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이번에서 이제 소시에다드 원정 잡힌 게 좀 안 좋긴 하죠.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갈라타사라이랑 베시타스가 원정이 걸렸으면 정말 힘들었을 거거든요. 네. 다 그래도 홈이 걸렸고요. 이제 카라박하고 이제 라트비아 RFS가 이제 라트비아 팀이거든요. 네. 저 원정들이 조금 환경이 열악하긴 할 거예요. 그쵸. 하나는 아제르바이잔이고 하나는 라트비아다 보니까 네. 그래도 객관적인 전력에서 아약스가 저거 넘어야죠. 넘어야죠.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아약스는 팀들의 면면 자체는 소시에다드 하나 걸린 거 1번 포트는 다 강팀이니까 원래 그렇죠. 그거 생각하면 1번 포트도 나쁘지 않고 예. 나머지는 괜찮게 걸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나마 까다로운 건 소시에다드 원정 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다음은 우리 이현범 선수랑 조규성 선수가 속해 있는 미투엘란을 한번 살펴볼게요. 미투엘란은 일단 보면 프랑크푸르트, 포르투, 페네르바체, 테라비브, 위니옹, 루도고레츠, 호펜하임, FCSB 이렇게 만납니다. 저 FCSB가 이제 슈테아우아가 이름을 바꾼 거죠. 루마니아 명문인. 네. 예. 이거 좀 힘들어 보여요. 예, 쉽지 않아요.
일단 그리고 저희가 아까도 찾아봤는데 테라비브 원정인데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테라비브에 테러도 계속 발생하고 전쟁 중이라서 테라비브 원정이 어떻게 치러질까 찾아봤는데 지금까지 테라비브의 경기는 제3국에서 펼쳐진 거죠? 예. 그 헝가리에서 열렸는데요. 네. 예, 그때 상황은 또 어떨지 지켜보긴 해야 되겠지만 아마도 저는 그러니까 이 리그 페이스까지는 약간 좀 그렇게 계속 그 헝가리에서 치를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나 싶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테라비브 원정끼리 사실 좀 힘들 수 있는데 사실 제3국에서 펼쳐지는 거면 미투일란 입장에서도 큰 부담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테라비브 그나마 원정보다. 그게 나은 거죠. 네. 예, 그러니까 테라비브 원정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은 그나마 낫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사실 미투일란이 올라가려면은 일단 테라비브하고의 원정 경기 네. 그리고 또 이제 루도고레츠하고의 원정 경기 슈테아와하고의 원정 경기 이 세 개는 무조건 이겨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미투일란이 좀 안 좋은 게 승점을 쌓을 수 있을 만한 상대 팀들의 대진이 다 원정이에요. 그렇네요. 하필 다 원정이에요. 예. 왜냐면 홈에서 만난 팀이 프랑크푸르트, 페네르바체, 윈용, 호펜하임 이렇게 만나거든요. 사실 홈에서 승점을 얼마나 획득하느냐도 중요한 건데 네. 홈 대진이 정말 안 좋게 잡혔어요. 그렇네요. 예. 하필 또 4포트, 3포트에 강호라고 불리는 두 팀이 들어와 있어서 야 이거 미트일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원정길에서 승점을 좀 쌓아야 하는 미트일란입니다. 뭐 어쨌건 현재 미투일란 같은 경우는 조규성 선수는 아마 좀 이게 큰 부상이다 보니까 전반기에 과연 복귀할 수 있을지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그러니까 후속 보도 같은 것들을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한범 선수가 그동안은 좀 중용되지 않고 있긴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 주말 경기에서 이한범이 또 이제 팀 오브 더 잘했다고 위크에 얘기가 뽑혔다. 해당 라운드 그가 2주의 팀에 선정됐다라고 했는데 곧바로 또 이제 플레이오프 2차전에는 또 안 나왔거든요. 네. 예, 근데 이한범 선수 좀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미트일란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까요? 아니면 네. 총평 한번 해주실래요? 총평이요? 뭐 할 거 딱히 없죠, 보호님. 총평 한다면은 뭐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쭉 지금까지 유로파 이제 대진 추첨을 봤는데 어떠셔요? 뭐가 확실히 그러니까 방식이 바뀌면서 볼만한 경기들이 늘어난 건 맞아요. 1번 포트 팀들끼리의 맞아요. 맞대결 같은 것도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4번 포트에도 상당히 강팀들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빌바오. 유럽 4대 리그에서의 조금은 그동안 유럽 대항전에 나오지 못했던 팀들이 나오게 되면은 뭐 챔피언스 리그의 빌라라던가 뭐 그리고 이번에 빌바오라던가 이런 팀들이 상당히 까다로운 팀들인데 그렇죠. 이 팀들을 최소 다른 팀들도 2번은 만나야 되다 보니까 모든 대진들에서 볼만한 대진들이 많이 나오긴 하거든요. 네. 예, 다만 이제 이 일정 자체가 1월까지 연결되고 리그 페이스만 1월까지 되고 또 이제 2월에 또 플레이오프까지 있고 그 선수들이 조금은 갈리는 게 네. 안타까울 따릅니다. 근데 이제 부어진 얘기 듣다 보니까 프리미어리그에는 박싱데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랑 겹쳐서 유로파 치르고 이러면 정말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FA컵 일정이라던가 리그컵 그쵸. 그런 것들 다 고려하면은 그거 어떻게 다 병행하는 거지? 예. 아무튼 좀 일정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희도 아직 일정까지는 안 나왔으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선수들한테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예. 근데 팬들이나 뭐 구단, UEFA 측에서는 좋겠죠. 예. 경기가 많아질수록.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